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반갑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전 얼음공장이죠. 이름은 함태식입니다. 열심히 사는 한 사람이고요. 전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기억해 주실지에 대해서 종종 고민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제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들어보시면은 쟤는 내가 찾던 사람이 맞구나, 또는 쟤는 내가 생각하던 거랑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나뉠 수가 있고요. 내용이 좀 셉니다. 아침부터 센 내용이 싫은 분들은 뒤로 가기 했다가 나중에 들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부동산 24년도 전망 강의 온라인으로 만들었고요. 2월달 동안만 접수가 가능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지난 상승장에 내 집 마련했는데 올라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깝치는 사람이다. 전혀 비슷하지 않고요. 그분의 그 그릇 가지고는 제 감히 말씀드린 건데 저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지에 무지가 있죠.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죠. 제가 부자란 뜻은 아닙니다. 자, 제가 부동산을 쭉 하다 보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아까 그런 분들의 특성,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월급쟁이 부동산 투자 부자예요. 월급쟁이 생활을 지켜내면서 부동산 재테크를 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벌써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연봉으로 월급쟁이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부자의 기준은 달라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 기준의 부자가 있어요. 제 기준의 부자. 제 기준의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젠틀하시고 여러분 마음 다 이해해 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깔끔해 보이시고 똑똑하신 그분, 그 유명한 부동산 강사분, 월급쟁이 출신 그 부자라고 얘기하는 그분들, 연봉이 얼마였는지는 아시나요? 혹시 연봉 1억짜리 맞벌이 부부? 아니면 스스로 엘리트로서 연봉 2억? 연봉 2억짜리랑 연봉 6천짜리랑 똑같이 월급쟁이 생활을 지키면서 재테크를 했을 때 나중에 결과가 얼마나 차이는 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제 수강생분들 연봉을 대충 알죠. 그러면 나중에 대략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알아요. 그 전략을 쓰면 하나 샀다가 하나 팔고, 아니면 1가구 2주택 돌고 당장 돈은 번 것 같지만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랬다가 나중에 얼마 벌었으니까 얼마나 올라간 거라고 했다가, 여러분 아파트 올라갈 때 강남 아파트는 가만히 있는데요. 아니, 강남 아파트가 몇 배는 더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부자의 개념은 상대성 개념이라면서요. 제 말이 맞죠? 다 안 맞죠? 인플레이션 내용도 앞에 얘기했다가 빼고, 상대성 개념도 앞에 얘기했다가 빼고, 다 앞에 얘기했다가 뺀 다음에 뒤에는 얼마 벌었다. 10년 동안 3억 벌면 뭐해요? 3억의 가치는요? 앞뒤가 안 맞죠? 자, 여러분, 제 기준에서 부자는요, 남들보다 동시간 동안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 여기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포르쉐 널렸거든요. 진짜 널렸어요. 벤츠요? BMW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옛날에 아니랬잖아요. 그거요, 남들이 BMW 탈 때 포르쉐를 타야 되고요, 남들이 포르쉐 탈 때 페라리를 타야 부자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또 까죠. 진짜 부자는 그게 아니라고. 아니요, 진짜 부자는 그게 맞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물건을 자신이 원한다는 조건 하에 살 수 있으면 부자예요. 그거 못 가지면서 그 사람들 욕하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월급을 받으면서 부동산 재테크를 하면 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으로 따졌을 때 부자가 될 확률은 굉장히 낮고요. 그 강사분만 좋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야, 그럼 너는 뭔데 그렇게 큰 소리 치냐? 저는 큰 소리 칠 자격이 있죠. 저는 일단 일반인의 범주를 넘어선 사람이니까. 제 투자 전략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저는 독수 공방하면서 저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뭐냐면, 일단 소스는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이에요. 야, 그 책에 그런 거 없는데? 제가 만들어내면 되죠. 들어보세요. 저 지금 그런 거 없고 그냥 바뀌거든요.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 그게 그 사람이 2011년도에 썼고 2013년도 8월달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책의 174페이지에 보면은
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소극적, 그러니까 많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임대 시스템에 대해 얘기하고 시작하는데, MJ 드마코가 얘기한 부동산 이 투자 상품의 약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개수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온라인 프로그램 만들어서 수백 수천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건데, 부동산은 해봤자 내가 부동산은 수천 채 수만 채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부한 거를 다 나열해서 합쳐보니까 한국은 안 그런 거예요. 물론 이 얘기 들으면 지금 욕먹기 딱 좋은 거 아는데, 저는 어떡해요. 제가 금수저도 아니고 연봉이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분들처럼 연봉 1억이 넘는 사람 출신도 아니고 여러분이랑 제일 비슷하게 살던 사람인데, 제 연봉을 받아서 이런 차도 사고 싶고 슈퍼카도 타고 싶고 정말 마음대로 막 여행 다니면서 잘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고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어떡해요. 제가 만들어내고 시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MJ 드마코에 따르면 부동산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맞는데 좋은 방법이 아닌 이유가 이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당시에 이 사람 책이 나왔을 때 2013, 14, 15에 어땠냐면은 부동산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여러 채를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게 지금 부작용이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럼 전 생각을 했죠. 야, 나처럼 시작할 때 돈이 없는 사람이 혹시 이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된다면, 전세를 여러 사람한테 제공하는 거고요. 다른 책에서 나온 건데 전세란 개념은 임대 수익이 아니에요. 전세란 개념은 시세 차익을 위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있는데 3억이에요 집이. 그런데 전세도 3억이에요. 근데 2년 후에 전세가 3억 3천이 돼요. 그러면 매매가도 3억 3천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역사적 데이터예요. 틀린 적이 아직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투자할 때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전 생각을 합니다. MJ 드마코가 얘기한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 거인 것 같다. 이 사람 한국 사람 아니니까.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전세 제도는 월세 제도가 아니니까 임대 수익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인 것 같다. 그런데 난 이거를 내가 정말 노력을 한다면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굉장히 여러 채를 전세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한국에 열려 있었죠. 이거는 저를 욕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매매사업자, 부동산 매매사업자랑 부동산 임대사업자는요 국가에서 인증하고 만들어준 시스템이에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그때 활성화돼 있었거든요. 전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을 했죠. 내가 지금 당장 MJ 드마코처럼 어떤 홈페이지나 앱을 만들어서 뭔가를, 사실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제일 했어야 되는 게 비트코인인데 전 몰랐어요. 거기까지는. 이 부자가 된 사람을 따라하고 싶긴 한데, 이 사람의 이론을 뒤를 따라가고 싶긴 한데, 내가 봤을 때 한국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이걸 따라갈 수 있을 거란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매, 공매, 금매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사면은 전세가를 활용해서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집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2014, 15, 16, 17, 18, 19 2018년이 넘어갈 때쯤 전 깨우쳤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내가 옳았다는 걸.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나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인생이 달라졌어요. 저는 시작할 때 고액 연봉자도 아니었고 엘리트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확실한 게 이거예요. 부동산으로 많이 벌었다는 게 아니고요, 남들보다 동일한 시간대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이 벌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이게 부자가 되는 길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어때요? 미친 짓 같죠? 너무 위험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세요? 성신재 선생님이에요. 성신재 선생님은 부동산 투기 싫어하세요. 그런데 성신재 선생님은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인생이 훨씬 더 재밌고 값지다. 도전하지 않는 인생은 좀 뭐라고나 할까, 약간 죽어있는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제가 만들어낸 이론으로, 제가 그래서 자꾸 일기 쓰고 적으라는 거거든요. 전 거기에 딱 맞춰서 제 인생 몇 년 딱 갈아 넣어가지고 도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 안 좋죠. 저도 힘들어요. 전 이런 식으로 이론을 만들어내고 도전하고, 만들어내고 도전하고,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전 그런 사람이에요.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정말 기억되고 싶거든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하면은 현실이랑 굉장히 괴리가 있는, 정말 월급을 꾸준히 받으면서 부자가 되는 그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진짜 인생 한번 바꿔보고 싶은 분이 계신 거 아니세요? 저 지금 앉아있는 이 차 있잖아요. 요새 이런 차 자랑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저 옛날에 정말 가지고 싶던 차거든요. 이건 확실해요. 전 예전에 저 이 차 산 프로세스 멤버십에서 다 얘기했어요. 전 이거를 특정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단독으로 받았어요. 1년이 안 돼서 반년 만에 단타를 쳐서 그 돈으로 사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 이름 걸고 약속해요. 전 그 아파트 가지고 이거 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오픈했어요. 그 실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도전은 리스크가 있어요. 월급 받으면서 부동산 투자하는 거, 저도 찬성이에요. 좋죠. 그 정도면 됐죠. 그런데 그거 하면서 그 이상을 바라시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이상을 바랬어요. 저는 욕심이 많아요. 전 탐욕스럽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그에 맞는 도전을 했고, 그 안에서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도 발악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제 인생을 두고. 그게 좋고, 결과가 나쁠 때는 울고, 결과가 좋을 때는 웃고 나누고 이러는 사람입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딴 뜻은 없고요. 그냥 여러분이 가끔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제 인생에 값진 것은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안 좋은 결과물도 많거든요. 그 경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했던 투자는요, 지금은 불가능해요. 근데 그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기회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때 그런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어떤 기회가 숨겨져 있다면 찾아내고 계세요. 옛날에 저처럼 전 지금도 찾아내고 뭔가 도전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공유를 드렸고, 그리고 예전에 그런 시장이 또 오면 할 자신 있으세요? 제 역할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장에 숨겨져 있는 기회를 찾고 도전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기회를 찾고 또 도전하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 소개를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